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그 생각의 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음, 생각의 중력이라기보다는 중력 자체가 제 그 작업에서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중력이라는 거를 무한대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생각이라는 거 하나에 좀 한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은 좀 편할 것 같아요. 이 이외에 또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는 추후에 나오는 영상들을 보시면은 더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한 가지 영상만으로는 이것들을 얘기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 굉장히 한 구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음, 중력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우주에 우리가 자, 지구가 이렇게 있죠? 우리가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이렇게 떠다니고 뭐 이렇게 태양이 있고 그리고 태양계 안에 우리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좀 우주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우주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우리 인간이라고 봐도 되고 여러 가지의 적용이 다 되지만 좀 이미지를 그리게 우주가 좀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것 중에 우주의 끝이 어디일 것인가 생각을 하잖아요. 우주의 끝, 끝 그리고 아니면은 뭐 아이고, 우주의 끝이거나 우주의 바닥, 위 어디가 위고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끝인지 우리가 좀 알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 짓고 있고 내 키가 얼마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땅부터 하늘까지의 높이를 재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남쪽이 있고 북쪽이 있고 우리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위에 살고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데 음, 이 별들 뭐 은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은 다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 한번 봐볼게요. 뭐 이게 은하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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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뭐 더 큰 하나의 집단이 있고 자 중력이 있다라는 거는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겠죠? 자 끌어당기고 이렇게도 서로 끌어당겨요. 실제로 우리 은하랑 마젤란 은하랑도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딱 이렇게만 보면은 서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하라고 가정을 하고 마젤란 은하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만 두고 보면은 이 안에서는 서로 이렇게 당겨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 바깥에 다른 은하들도 있겠죠? 그 거리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서도 당기는 힘이 있고 여기서도 당기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의 그 우주에서 우리가 떠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떠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뭐 정의를 내릴 수 없지만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기 때문에 떠 있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떠 있게 되는 이유가 서로 다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들이 훨씬 많아요. 뭐 몇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억 수천 가지, 뭐 수억 가지로 뭐 수조 단위로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서로 다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로만 봤을 때는 얘네들이 빨리 부딪혀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다 서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우주의 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개념 자체가 있다라는 개념 자체가 나와야 된다는 제 영상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그렸었던 그림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머릿속도 다 그렇게 생각들이 다들 이렇게 생각들이 떠다녀요. 근데 이것을 생각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걸 생각이라고 해도 되고 별, 사람, 회사, 사회, 뭐 언어, 노래, 작품 뭐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모든 것은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미약하다고 할지라도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력이 어, 약하냐 강하느냐의 차이죠. 아주 작은 것들도 그 존재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중력파 같은 경우가 느낄 수 있지만 현대가 와서야 겨우 느낄 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작은 힘이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근데 이것들이 사실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서로 당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당기는 힘이 센 사람들이 뭐 연예인 같은 경우 우리가 스타라고 하죠. 왜 사람들이 다 그쪽에 이렇게 좀 빨려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회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뭐랄까 어 그게 뭐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좀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지면은 그 흐름이 벗어나는데 조금 어렵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그게 되게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때 뭔가 흐름에 휩싸여서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고 나중에 가서 후회가 됐지만 그런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휩쓸리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요렇게만 얘기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음, 생각이라는 거는 우리 머릿속은 어, 굉장히 커서 어떻게 보면 우주라고도 하죠. 우리 머릿속이. 그리고 음, 그 안에는 아마 우리도 다 예측하지 못할 만큼의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뭐 기억을 하는 생각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뭔가를 결정을 하는 생각이 있을 거고 그래요. 그런데 이 생각들 내 머릿속의 생각들도 마찬가지로 우주처럼 이 생각을 중심으로 이 생각들이 같이 뭐 이렇게 태양계처럼 지나 있고 이렇게 태양계가 있고 이 태양계들이 모여서 은하가 되고 힘센 게 있고 힘이 세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좀 지워볼게요. 이게 약간 제가 좀 뭔가 이렇게 사족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기 때는 머리가 말랑말랑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음, 그 뭐지? 뇌에서 뇌가 쉬고 뇌에서 그런 피곤 물질이 빠져나갈 때 이렇게 뇌 세포들이 있으면은 이 세포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이 거리가 떨어져야 된다라고 그래요. 이 거리가 떨어져서 이쪽에는 그 피곤 물질이 나와야지 우리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어린 아이의 뇌나 아기의 뇌는 굉장히 뭐랄까 흡수가 빠르고 폭신폭신하다라고 하죠. 자, 그림을 그려보면 아기의 뇌 속은 아마 머리 세상은 다 이렇게 서로 신생한 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의 큰 우주 같은 게 없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힘이 큰 생각이 생겨요. 그리고 이 힘이 큰 생각이 다른 생각들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뭐 이만한 우주를 만들고 시간이 더 흐르면은 더 큰 우주가 생겨요. 더 큰 우주가 생겨. 아니, 더 큰 우주를 그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뭔가 어느 방향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 머릿속을 차지하는
우주가 큰 우주가 생겨버려요. 이것도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10개의 은하가 있다 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건 예예요. 모든 인간의 뇌에는 10개의 은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그 은하의 크기가 다 비등비등한 사람이 있을 거고, 이거 다시 이렇게, 그치? 자, 이렇게 비등비등한 똑같은 크기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0개를 맞춰볼까요? 어떤 사람은 이만하게 어, 나머지 9개는 요만하고 이럴 수 있어요. 자, 어떤 게 있죠? 우리 옛날에 그 뭐 가끔씩 그런 거 있죠. 뇌 사진을 그려놓고서 머릿속에 뭐 음식, 뭐 이런 식으로 뇌 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때는 거의 그냥 이렇게 다 비슷비슷하게 돼가지고 아직 뭐가 더 힘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인간의 뇌들은 비중이 달라져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주 미세하게라도 서로의 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말 예예요. 제가 뭐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할 것도 없고 어 그냥 진짜 예인데 뭐 정치적으로 뭐 좌파 우파가 있잖아요. 우파가 있는데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하게 될 때 토론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에서 뭔가 하나의 키워드를 얘기를 하죠. 하나의 키워드를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 중에서 뭔가 하나의 얘기가 들리면은 이쪽 사람들에서는 약간 이것만 보여요. 네. 마찬가지예요. 좌파 우파 뭐 누가 옳다라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파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좌파 사람들은 요것만 가지고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음, 이걸 또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다시 또 제가 요즘에 자동차에 많이 관심이 많잖아요. 관심사가 요즘에 자동차. 그렇게 되면은 뭐를 보더라도 자동차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아니면은 뭐 누군가의 관심사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을 좋아한다. 아이돌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뭘 해도 그 아이돌 생각. 아니면은 연애를 한다. 그러면은 뭘 하더라도 그 뭐 상대방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음식을 봤는데 이거 음식 저 사람한테 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좋은 옷을 보면은 저 사람한테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돼서 이 생각이라는 게 한쪽으로 쏠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쏠리게 된다라는 게 이 우주에서 서로 중력이 있기 때문에 힘의 균형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이 시간에 의해서 좀 개념이 다른데 다 상대적이에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에요. 어떤 것이 절대적인 게 없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태양이 있고 지금 지구가 서로 굉장히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시간관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지? 일정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몇억 년의 관점으로 보거나 뭐 몇십억 년의 관점으로 보면은 태양은 점점 커질 거고 이 궤도도 달라지고 조금 있으면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도 다르고 상대적인 개념에 따라서 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달라요. 뭐 4만 년 정도 있으면은 마젤란 은하랑 우리 은하랑 완전히 합쳐진다게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4만 년이 아닌가요? 아무튼 그게 우리 지금에 봤을 때는 굉장히 먼 일이지만 우주의 관점으로 봤을 때 뭐 몇억 년이 1초로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빠른 변화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머릿속도 생각의 속도 자체도 다르게 흘러가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 라는 얘기가 있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자, 아기 때나 어릴 때는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답을 내리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어릴 때는 그냥 지나가던 플라스틱 조각이나 의자 아니면은 뭐 내 손가락, 내 발가락만 봐도 신기해요. 이리 만져보고 저리 만져보고 하나를 보면은 수백 번을 보고 수천 번을 보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 되어 갈수록 답을 내리게 돼요. 어떻게 되냐? 이 답이 뭐 우리는 알잖아요. 저거는 뭐 깨구나. 저건 마우스구나. 저거는 뭐 그냥 의자구나. 라는 걸 알아요. 많이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냥 답이 내려져 있어요. 한 가지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연애할 때 상대방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으면은 여자친구의 작은 변화도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나중에 오래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연애를 오래 하든지 아니면 뭐 결혼을 하게 되든지 물론 이것도 당연히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내 남편이나 내 와이프의 어디가 변했는지 잘 몰라요. 뭐 머리를 깎았는지 뭐 뭐 면도를 했는지 어디가 지금 아픈지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왜냐? 연애를 할 때는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되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관심이 많고 답을 내리지 않았어요. 상대방한테. 근데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하게 되면 익숙해지잖아요. 물론 관심이 떨어졌다는 느낌은 좀 그렇지만 자, 이 사람은 내 남편, 이 사람은 내 와이프인 거예요. 늘 보아오던.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내려졌죠. 그럼 변화가 잘 보이지 않아요. 자, 이거를 생각을 하실 때 이 단어 자체 이거로만 보이지 마시고 머릿속에 중력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자, 자,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개념을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렇게 돼서 왜 시간이 빨리 가는지를 예전에 했었던 그 우주의 이야기를 조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고 주변에 사물들이 있죠. 자, 나라는 존재가 강한 사람은 중력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중력으로 이 시공간을 왜곡을 시켜요. 실제로. 그죠? 우리가 굉장히 블랙홀이나 아니면은 큰 별이 있으면은 그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이 중력이 약해졌다라고 한번 보죠. 상대적으로 다른 중력에 휩쓸려 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나예요. 얘도 나고. 나예요, 나. 자,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보죠. 자, 어렸을 때 내 자아가 크고 나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의 것들을 공부를 하고 막 그렇다라고 봐요. 물론 이쪽에다가 이렇게 시간이 끌려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근데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직장 생활을 되게 중심으로 한다라고 보죠. 얘네들도 뭐 다 치우고. 직장 생활에 되게 빠져 있거나 세상 여러 가지 풍파에 있다 보면은 그냥 여기에 빨려 들어가거든요. 내가 지금 몰입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 우리가 나이를 들어갈수록 그 뭐지? 많이 고민하는 게 뭐죠? 내 인생 어디 갔지? 나는 뭐지?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왜냐? 나라는 사람의 중력이 되게 약해졌어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중력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또 얘기하지만 어릴 때는 호기심이 많고 답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는 볼 때마다 답을 다 내렸어요. 이러면도 또 시간이 또 느리게 가는 것도 있어요. 자, 이 개념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나라는 사람의 중심점이 크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뭐 확실한 자아나 여러 가지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사람은 시간이 좀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뭐 직장 생활에 너무 빠져 있거나 뭐 아니면 뭐 육아나 가사 아니면은 뭐 가족 간의 관계 뭐 여러 가지에 빠져 있게 되면은 나보다 이것의 중력이 더 크면은 이 중력에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쨌든 나는 뭐지? 아니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실제 우주처럼 커다란 중력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 시간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처럼. 자, 그리고 아기랑 나는 똑같은 시간에 지내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앞에 있는 컴퓨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실제로 어제 오늘 다르고 같은 위치에 놓여 있더라도 1초 전 1초 후도 달라요. 사실 우리는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부모님도 매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보면은 언제 이렇게 부모님이 늙었지? 언제 여자친구가 이렇게 나한테 마음이 떠나갔지?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은 항상 달라요. 항상 다른 것에 다르지만 우리는 답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걸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봐야 할 것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것을 보지를 못하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대해서 여기 있는 뭐 케이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나 변화나 이런 거에 호기심이 아니라 케이크네 하고 딱 넘어가니까 빠르죠. 이것은 마치 숙련된 사람일수록 일처리가 빠른 것처럼 그래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숙련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처리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가요. 그 생각의 중력에 따라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거를 어떠한 예를 들거나 하게 되면은 좀 민감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떤 키워드를 말씀드리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 거 저건 좀 아닌데 아니면 와 저거 얘기하는 건 진짜 노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키워드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다 피해가는 주제, 되게 뭉뚱그려가야 되는 주제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설명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기 때문에 제가 좀 우주를 좀 언급을 하는 이유도 있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은 뭐 앞에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 물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작업에서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그림에 뭐 이런 터치들이 뭐 이렇게 막 생기고 여기 터치 막 이런 터치들이 막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한테는 뭔가의 뭐 목적이 있겠죠? 이 그림을 뭐 좋은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마치 우리 생각들처럼 이 그림 안에서도 자, 이것들이 하나하나의 별이에요. 뭐 큰 터치도 있고 작은 터치도 있지만 서로 자기를 중심으로 그림이 그려지기를 바라고 아니면은 그런 생각을 가리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들이 하나하나의 별이고 이 사람들을 제가 그러니까 이 터치들을 다 완벽히 파악을 한 상태에서 제가 그 다음 터치를 하고 그 다음 터치를 하고 그 다음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론 좋은 그림이 무엇이냐 라는 것 자체도 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근데 제가 뭐 어느 정도 선에서 좋은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 나중에 후회가 최소한으로 되어야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뭐 좋은 그림에 대한 그런 제가 이번에 뭐 목적에도 맞아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근데 어느 한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고 너무 그 부분에 이렇게 휩쓸리게 되면은 나중에 봤을 때 내가 뭐지? 왜 이랬지? 라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 때도 그래요. 뭐 제일 많이 겪는 경우가 그런 거죠. 뭐 사랑하는 사람과 싸울 경우. 이러할 경우에 화가 생기면은 이 화를 중심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화가 중심이 돼서 생각이 돌아가요. 그리고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생각을 하고 이거를 합리화하고 이것이 더 커져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게 뭐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무튼 나중에 후회해요. 뭐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저번에 뭐 아파트에서 어떤 분이 그 창문 청소를 하는데 자고 있는데 방해한다고 해가지고 올라가서 그 끈을 끊어뜨려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경우가 있죠. 뭐 물론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아무튼 굉장히 우발적이었던 사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나중에 생각하면 그 사람 분명히 후회를 했겠죠. 만약에 정상인이었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모르는 원래 뭐 진짜 뭐 원래 굉장히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냥 평소에는 우리랑 비슷한 일반인이지만 우발적으로 그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가정을 해보면은 갑자기 너무 화가 나서 일반적으로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생각이 머릿속에 순식간에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살인을 벌인 거죠. 너무 한쪽으로 그 휩쓸려 간 거죠, 생각이. 마찬가지로 다 사랑하는 사람과 싸울 경우 나중에 후회해요. 부모님한테 화를 낼 경우에도 후회해요. 여러 가지 뭐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화가 나고 뭐 또 이러네 하다가 또 그 순간에 또 합리화가 돼요.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가 되고 이게 더 커지고 그러면서 되게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또 약간 반대의 법칙에 의해서 화를 또 너무 내잖아요. 그러면 또 현자 타임이라고 하죠. 현타도 또 크게 와요. 그래서 또 후회를 하죠. 근데 다시 또 이 메커니즘 자체가 그 크게 싸우고 크게 화를 내고 가라앉고 크게 화를 내고 가라앉고 이것 자체에도 다시 또 반대 법칙이 있잖아요. 이 행위 자체도 다시 또 중력을 가져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되게 크게 싸우거나 아니면 술 먹고 싸우거나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게 더 크게 되죠. 그게 습관성이 되죠. 뭐 마약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고 도박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극도의 흥분이 일어나게 되면은 극도의 또 현자 타임이 와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극과 극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커다란 중력을 가지게 되어서 그것이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면 될수록 그게 더 커지고 휩쓸려 가지고 아예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렇게 돼서 이것도 무조건 다 상대적입니다. 너무 항상 않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물론 휩쓸리지 않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어, 제가 그림을 그리기에 굉장히 적절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 휩쓸리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휩쓸리지 않는 것과 행복한 거는 또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냥 막 못 모르고 그냥 확 저지르거나 막 그랬었던 적 있잖아요. 물론 그래서 너무 그까지 가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저는 약간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얘기했지만 그림을 그리는 데는 굉장히 적합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그게 꼭 옳거나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또 이제 어렸을 때 못 몰랐을 때는 좀 위험한 때도 있었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좀 사고를 덜 치게 되는 경우는 있죠.
나이 들수록 그렇게 되게 되면은 물론 나이 들수록 사고를 더 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떠한 그 머릿속에 그러한 그 중력이 있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 생각의 중력이라는 거는 언제나 이렇게 그 아이고 언제나 이렇게 큰 중력에서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있다가 어떠한 계기가 생겨가지고 이게 굉장히 커질 수도 있어요. 아까 언급을 했지만 시간의 개념이 다르거든요. 내가 평소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평소에 이렇게 평등하게 있다가 갑자기 휩쓸린다 그래서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사람이 평소에는 평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서는 그 순간에만 나가 존재를 하는 거니까. 아우, 이 개념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래 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휩쓸려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왜냐, 지금 이렇게 제가 평면적으로 얘기했지만 은하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그 중독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휩쓸리고 휩쓸리지 않아지는 것 자체도 또 힘을 가지게 돼요. 쉽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뭐 휩쓸리지 않는 것이 마냥 좋은 것들은 아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우주지만 생각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몸은 뭐가 있죠? 육체가 있어요. 자, 육체라는 우주도 있습니다. 육체라는 우주도 있고 육체를 또 하나로만 묶어서 생각하면 그렇겠지만 육체도 다 나뉘어지거든요. 육체도 다 뭐 여기 뭐 심장도 있고 팔다리도 있고 하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생각 안에만 빠지다 보면은 육체와의 대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물론 이것도 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교 같은 경우에서는 인체의 생각이나 뭐 욕심, 육체에 대해서 모든 걸 버리게 되고 뭐 영혼만 케어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이게 워낙 그런 종교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또 어떻게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왜냐하면 옳다 그르다라는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아닌데 듣는 사람에 대해서 따라서 그러면 이게 옳다라는 거냐 이게 나쁘다라는 거냐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반드시 생겨요. 네. 반드시 생긴다라는 것도 반드시 생기지 않게 되는 게 있는데 네, 이거를 말로 풀어내다 보면은 오해 제가 항상 얘기하죠. 말로 풀어내면 항상 오해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아무튼 생각이 중요하냐 육체가 중요하냐 육체가 먼저냐 생각이 먼저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배가 고프죠. 육체가 배고프다라고 머리에다가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은 생각이 야,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육체가 웃기고 있네 라고 하면서 자, 상대방의 내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면 이게 더 세지거든요. 중력이 더 세져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배고픈 게 더 커져요. 내가 먹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는과 동시에 몸에서는 웃기고 있네라고 하면서 먹는 욕구를 더 강하게 내밀어요. 그러다 보면은 뭐 생각의 힘이 세게 되면은 이거를 이겨낼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육체의 힘이 세다 보면은 그냥 바로 먹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생각과 육체와의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이 관계 서로 누가 더 우세를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제가 아까 머릿속에 생겼던 그 우주의 중력만큼이나 내 생각과 육체와의 우주 간의 대립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도 않아요.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의 인간 안에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요. 이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다시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게 있죠. 우주의 밑바닥, 끝, 중심 이라는 게 존재를 하면 이 얘기가 굉장히 얘기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떠 있는 이유가 서로 엄청나게 서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떠 있는다라고 했잖아요. 떠 있는 표현 자체도 맞지 않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도대체 기준점이 어디인 거지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그냥 개념과 내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서로 연계해져 있다라는 개념 자체를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전달이 잘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내 머릿속에 그 중심이 되어가는 생각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그렇지만 또 그 중심이라는 게 서로 그 잘 조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머릿속에 한 생각만 되게 집중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것이 하나가 집중이 되는 것이 빨리 나왔다가 빨리 빠져나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개의 우주를 동시에 다 훑어보면서 균형을 잘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또 균형을 잡는다라는 것도 사람들마다 균형을 잡는 기준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어려운 문제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조금만 더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자, 여러분들이 좀 그림을 그리기 쉬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유재석 씨 있죠? 유재석 씨가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뭐랄까 치우쳐지지 않는 굉장히 쳐지지 않는 사람인데 유재석 씨를 예로 들면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유재석 씨가 이렇게 항상 있고 그냥 무한도전을 생각을 해보죠. 무한도전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각기 캐릭터가 다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각기 캐릭터들이 절대로 그 약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다른 데 가면 다 메인 MC를 할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유재석 씨한테 꼼짝을 못 하거나 아니면 유재석 씨가 지금까지 롱런한 것도 있고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가면은 항상 기본 이상을 항상 해내면서 프로그램을 살리잖아요. 그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방송을 하게 되면은 뭐 대본이 있고 게스트가 있고 뭐 어떤 중심되는 게 또 뭐가 있죠? 뭐 여러 가지들이 뭐 패널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능 같은 데 나가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준비해 온 게 있잖아요. 준비해 온 것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거 언제 터뜨리지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못 읽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못 읽고 하다 보니까 어우러지지 못해가지고 약간 이제 망치고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죠. 물론 아니신 분도 있지만. 그리고 각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뭐 노홍철 씨나 박명수 씨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근데 유재석 씨는 여기서 전체적인 흐름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세한 것들을 다 봐요. 일반인들이라면 잘 보이지 않을 만한 세세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하면서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도 다 보면서 이제 일반인이 오더라도 그걸 살려주잖아요. 저 사람 뭐 머리를 오늘 바꿨네. 박명수가 왜 갑자기 저기서 뭐를 하지? 정준하가 왜 갑자기 머리를 긁적이지? 노홍철이 지금 뭔가 꼼수를 지금 부리고 있지? 이런 거를 다 캐치를 해요. 왜냐? 뭔가 하나에 굉장히 휩쓸리지 않고 뭔가에 휩쓸리지 않다 보니까 다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휩쓸리지 않아요. 근데 휩쓸리지 않다 보니까 내가 휩쓸리지 않으니까 모두 다 유재석 씨한테 휩쓸려요. 이해되시나요? 유재석 씨는 휩쓸리지 않는다. 그래서 휩쓸려요. 아무리 센 사람이 나와도 다 유재석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유재석은 보면은 내가 힘이 세다가 아니라 어떤 거 휩쓸리지 않고 나는 방송을 재밌게 하고 시청자에게 웃음을 드려야지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해서 그 와중에도 갑자기 그냥 내가 갑자기 화가 난다라든가 방송을 해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갑자기 화가 나게 되면은 갑자기 그 화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휩쓸려 가지고 또 재미가 없게 된다라든가. 그런데 유재석 씨는 휩쓸리지 않아요. 이거 저거 뭐 심지어 그냥 감독이나 뭐 코디 앞에 있는 그런 뭐 방송 스태프들까지 활용해가지고 방송을 살리죠. 그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휩쓸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체력이 더 좋아요. 무슨 얘기냐? 가서 방송에서 비중도 없었는데 나갔다 온 신입 그 연예인이 오히려 체력은 더 써요. 요즘에 그뭐 예를 들어서 그 아프리카나 아니면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개인 방송들 있죠.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을 하고 방송을 해보면 기빨린다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휩쓸리는 거에 이 중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한테 희한하게 다 휩쓸려요. 휩쓸려서 뭐 기빨린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실제로 뭐 기가 센 사람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약간 성공한 사람의 그런 사람들 보면은 기가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기가 센 사람들도 많아요. 자, 뭐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진짜 기 센 사람들은 오히려 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휩쓸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나에게 중력이 더 세져서 휩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 시간은 조금 더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내 체력이나 나의 낭비도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여유 있게 생각을 하거나 더 똑바로 생각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주석 씨를 그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좀 영상이 좀 지금 너무 길어졌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개념만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 그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을 하게 되려면은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이게 여기서 예로 들었던 것들 모든 것들도 다 하나의 예로만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아무튼 이러한 생각의 중력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를 하고 제가 그림을 그릴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다, 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